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관련 경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아서 관련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직업 상담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계사무원은 경력이 없어도 회계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다 취업이 되나요? 의사 면허를 따면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나요? 경력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하고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의사 면허는 응시 자격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아무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응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도전하기 쉬운 자격증이며 당연히 취업 경쟁률은 높습니다. 게다가 유망 직종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분들이 직업 상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NCS가 도입되면서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하는 실무 중심의 채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제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입직했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직업 상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사는 자격증이 필수라는 정보를 얻고 치성패를 통해서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1차 필기를 합격하였고 2차 실기를 공부한 지 2일째 되는 날 치성패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치성패 상담사가 되려면 상담 경력이 필수가 아니지만 제가 입직했을 때는 상담 경력이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자격증 취득보다 상담 경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2차 실기 수강을 포기하고 일반 컴퓨터 학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은 아니었지만 우선 어떠한 상담 경험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시험 일정에 맞춰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치성패 행정지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입사 지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합격된 이유가 학원 상담 경력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담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만 하지 않았고 유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치성패 행정으로 근무했던 곳은 다른 시에 있었던 치성패 기관이었습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았지만 직업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는 지역에 치성패 상담사로 다시 지원하여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직업 상담사는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거나 인터넷 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입사 지원을 몇 개나 했을까? 입니다. 이력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원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지원했는데 안 된 건가? 아니면 A는 너무 멀고 B는 급여가 너무 적고 C는 업무가 힘들다고 하니까 지원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역시 신입은 지원할 곳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해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원에서 수강생 10명 중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학원이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분명 독학으로 취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2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20명 이상의 일자리가 과연 나올까요? 전 회차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취득한 20명이 하나의 공고에 100% 지원을 한다면 최소 20명 이상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집 근처 공고를 보고 조건이 좋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력직이 지원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경력이 없어서 합격이 안 된다. 그런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자 중에 경력직이 있을 수도 있고 경력은 없지만 정말 능력이 좋은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주위에는 경력 없이 직상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직장 2급 자격증 없이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경력이 있었다면 다 합격이 될까요? 다시 한번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직을 할 때 입사 지원을 10군데 정도 했는데 서류 합격률은 50% 정도였습니다. 저는 상담 경력도 있고 커말 2급도 있고 직업 상담사 관련 교육도 많이 들었는데 왜 서류 합격률이 50% 정도였을까요? 지원한 곳은 경력직 공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입 공고도 있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저의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 합격을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속상했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기업마다 요구하는 연령, 성별, 조건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경력을 쌓는 방법,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도 있지만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입사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만 많이 한다고 서류 합격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를 각 기업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제 영상 중 희망 직무에 경력이 없을 때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유사한 경험을 쓰고 경험도 없다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지원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자기소개서 항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면접 시 1분 자기소개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유대관계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들보다는 별로 친하지 않는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을 소개받을 때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친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직장에서 추천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바로 소개시켜 주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같이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적으로 상대했을 때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기회가 올 때 친한 사람들에게 다시 추천을 받거나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교류보다는 온라인 교류가 더 익숙해진 시대에는 어떻게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을 테이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바라는 사람, 기버,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매처, 공평함을 원칙으로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책은 성공하려면 기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결국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 직업상담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메일로 내용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